차별금지법은 하나의 법률 제정안이 아니라 한국 법체계 근간을 개조하는 하나의 시도에 해당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의미에서는 트로이 목마처럼 대단히 큰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걸 알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 또 평등법이라 불리우는 정말 우리 현행 법체계를 교란할 그런 괴물이 등장하고 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식 또한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도덕적인 요청하고 그러나 차별하면 제재를 가한다라는 이런 법적 강제는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차별하면 안 된다는 도덕적인 요청은 다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법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순간 국가 강제력으로 이것을 실현하려다 보니까 이건 한국 현행 법 체계와 또 우리 사회 질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우리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사실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독초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은 소량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언뜻 작게 보이는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예민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도대체 무엇일까? 핵심 내용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라는 겁니다. 차별 영역을 23개까지 열거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등자를 붙임으로 인하여 모든 영역에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게 되고요. 특히 이상민 안의 경우 보면은 이 사적인 영역까지도 하지 말라라는 명확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강력한 제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별 행위자를 응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국가인권위법에 따라서 조사하는 구제 절차 외에도 인권위는 시정명령 또 이걸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행 강제금을 계속 부과할 수 있고요. 또 법률 구조를 요청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에서는 기존에 이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보통 손해액의 3배 내지 5배 정도 해당되는 금액 500만 원 이상의 그런 징벌적 바로 손해배상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피해자에게는 아주 일방적인 소송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해자가 자기가 이것을 하지 않았다 또는 이게 정당하다는 증명 책임을 지라고 하는 일반 소송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 차별을 막기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이 절대 아닙니다. 이걸 찬성한 입장에서는 국민의 교육을 통하여서 이 차별에 대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실제 이러한 차별 행위로 주어진 것에 대한 국가 권력의 강력한 제재는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적 압박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일종의 처벌에 해당된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차별금지법은 사실상 차별을 제재하는 심지어 차별을 처벌하는 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국민에게 경제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이런 법적 제재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왜 그럴까? 도대체 이러한 차별금지법, 우리가 말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는 평등에 관한 기본법이면서도 특별법이라는 굉장히 이례적인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이 기본적인 그런 법만이 아니라 특별법으로서 굉장히 강화된 규정을 만들어 두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현행 법체계에서 이러한 차별금지법은 대단히 이례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건 단순히 차별을 금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되는 것, 이건 어떤 의미에서 보호 속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오히려 적극적인 옹호 조장하는 이런 폐단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아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애인, 인종인 이런 걸 차별금지한다. 이걸 보호하겠다고 해서 그걸 아무리 교육하더라도 그걸 사람이 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적 지향이나 바로 이런 성별 정체성을 차별하지 말라 하다 보니까 보호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옹호 조장하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특히 교육이라는 것과 맞물려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런 결과 차별금지법은 우리 현행 법체계를 교란하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첫째, 지금의 법체계를 변혁시키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법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법 중에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재개정할 때나 정비할 때는 다 이 법에 맞게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양성평등 기본법은 전면적으로 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에서는 제3의 성 또 복수의 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양성평등 기본법이라는 개념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 차별금지법은 하나의 법률 제정안이 아니라 한국 법체계 근간을 개조하는 하나의 시도에 해당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의미에서는 트로이 목마처럼 대단히 큰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걸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건 또 특별법이라는 입장에서 중복적 규정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차별금지법에서 보면은 모집 채용상에서 차별금지, 근로계약, 근로조건 등에서 차별금지는 지금의 남녀고용평등법, 고령자 고용법, 근로기준법, 기간제법과 중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한 경우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차별금지법에 따르게 되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처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여러 법률을 중복 적용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국민의 기본권 대단히 제약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 이러한 차별금지법은 인권에 관할 대단히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이 정도 헌법의 가치나 헌법의 질서와 충돌하는 위헌성을 대단히 크게 갖습니다. 뒤에 더 자세히 말씀하시겠지만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소위 이분법을 근본적으로 부정을 합니다. 제3의 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종래에 없던 새로운 성별 개념을 도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헌법은 양성을 전제로 해서 많은 그런 세부 규정을 만들어 두었는데 이걸 부정하는 것, 헌법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법 체계에 대해서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